안녕하세요. 대학 어디가 TV의 홍정기입니다. 오늘은 지난 편의 학생부 교과 1편에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일반적인 내용과 또 유형, 수능 최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에 이어서 면접의 유형이라든지요, 또는 적성고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학생부 교과 두 번째 편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면접이 있는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데이정보 119의 59페이지부터를 보시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 면접이 있는 전형에서 면접의 기준이라든지 또는 면접의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개의 어떤 대표적인 대학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울 지역의 고려대 같은 경우에도 면접 기준이 대학교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역량이 있거나, 그리고 다수의 면접위원회에 의한 평가를 한다. 그리고 명지대 같은 경우에도 교과 면접형에 대해서 성실성, 공동체 의식, 전공 잠재 역량에 대해서 물어본다. 그리고 평가위원이 2에서 3명이 개별 면접을 한다라는 식으로 대학교의 모집 요강이라던가 또는 저희들이 설명해 드리는 대입정보 119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준비하는 것도 때에 따라서는 학교에서도 준비할 수도 있고요. 또는 친구들끼리도 같이 기준을 잡고 모의적으로 이렇게 연습을 해서 해보는 것도 좋겠죠. 다음 페이지에는 인천과 경기 지역에 있는 또 대학의 예시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보죠. 면접의 어떤 기준이라던가 또 방법들도 이렇게 대진대 같은 경우에도 논리적 사고력이라던가 창의 능력을 반반 평가를 한다. 그리고 2인의 면접위원이 평가를 한다. 그리고 루터대 같은 경우에도 기본 소양이라든지 지원 동기, 가치관 이런 등등의 요소를 가지고 면접위원이 두세 명 정도가 또 평가를 한다. 또 특징은 이게 단체 면접을 한다는 식으로 대정보 119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대학별로도 또는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해당되는 내용들도 관련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준비를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적성고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적성고사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전형 요소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적성고사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실질적으로 적성고사의 성적이 아주 중요하고 영향력이 큰 편입니다. 그리고 2020학년도에 비해서 홍익대 세종이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11개 교에서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2022학년도부터는 또 적성고사는 폐지가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적성고사를 치는 이런 대학교들은 사실 많은 학생들을 적성고사를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아무래도 많은 학생들이 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원을 해보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11개 대학교의 전형 방법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11개 대학들이 홍익대 세종을 제외해서 거의 모든 대학들이 학생부의 성적 60%와 적성 40%를 반영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적성이 40%지만 적성의 영향력은 아주 커요. 그리고 수능 최저력 기준이 있는 대학은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성고사를 치는 대학들은요, 대부분 한 3에서 4등급대 또는 5등급대까지도 학생부 등급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준비를 하고요. 그만큼 적성고사의 문제 하나에서 2개, 3개 정도의 문제가 학생부의 1, 2등급을 극복할 수 있는 아주 포션이 큰 적성고사의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대학별로 적성고사의 문항 및 배점이요, 거의 다 국어, 수학, 영어라든지 또는 언어, 술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적성고사가 출제가 됩니다. 대부분 60분에서 80분 정도의 고사 시간을 주기 때문에요. 보통 수능 시험의 국수 0에 그래도 한 3등급 이상대 또는 3등급대 정도가 성적이 나와주는 친구들이라면 내신 성적이 3에서 5등급인 친구들 중심으로 한번 준비를 해서 이렇게 관심 있는 대학들을 한번 설정을 하고 준비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총정리를 해드릴게요. 우선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 교과 성적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학생부 교과 성적이 내가 몇 등급이 되느냐 또는 대학별로 몇 점을 받을 수 있냐라는 것을 꼭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느냐, 그리고 있다면 충족을 또는 만족하기 위해서 수능 준비도 같이 해야 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 회에서 말씀드렸던 내가 내신 등급이 아무리 높더라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에서는 최저학력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불합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률이 대체로 50% 안팎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얼마나 세졌냐 또는 얼마나 완화가 됐냐라는 것들도 좀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내가 수능 시험을 좀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준비도 같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대학에 따라서 내가 몇 점 또는 몇 등급을 받을 건지 교과 성적을 비교하고 계산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느 대학은 국수형 4를 반영하는데 다른 대학은 전교과를 반영한다면 내가 유불리한 대학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대학별로 성적 반영 방법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셀프 확인 방법. 네,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대학교의 홈페이지의 입시 결과, 경쟁률이라던가 충원율, 또는 앞에 말씀드렸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률 등등을 한번 체크해 보면서 셀프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전년도의 대학별 전형 결과를 참고해서 목표 대학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유리한 성적을 받을 대학이 어디인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을 준비할 것이냐 아닌 대학을 준비할 것이냐 라는 거에 대해 목표 대학을 한번 미리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적성고사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앞에서 보여드렸던 적성고사의 어떤 중요성 때문에 기출문제 또는 미리 풀어보면서 내가 적성고사에 몇 점을 받을 건지를 한번 가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100점 만점에 80점에서 85점 이상이 되면 적성고사를 준비하기에 아주 유리한 친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학별 고사인 적성고사의 유형과 기출문제 등을 확인해보고 또는 많은 대학들도 정보를 주고자 하시기 때문에 대학들에게도 문의해 보시면서 적성고사에 대한 준비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학생부 교과 전형의 두 번째 순서로요. 총정리와 적성고사에 대한 내용을 한번 체크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또 궁금해하고 준비를 또 많이 하고자 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또 두 가지 편의 준비를 해서 또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